네, 그럼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추천 시스템 뽀개고 취업 뽀개자 추포치포 팀에서 발표를 맡게 된 김민종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아마존 리뷰 데이터를 활용한 추천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발표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10주간 함께 고생했던 팀원들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들의 정말 빛이자 희망이었던 이상을 멘토님을 필두로 저희 팀원 총 3명이서 10주 동안 함께 정말 많이도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목차인데요. 목차는 발표 중간중간 계속 짚어드리며 발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프로젝트 개요입니다. 보고 계시는 화면은 아마존 쇼핑몰 홈페이지인데요. 실제로 아마존 전체 매출의 약 35% 이상이 추천 시스템으로부터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추천 시스템에는 유저 기반 추천, 아이템 기반 추천 등 다양한 추천 시스템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저희 팀원들은 이러한 추천 시스템이 개발과 분석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좋은 프로젝트라고 판단하여서 이런 다양한 추천 시스템들을 직접 개발해보자라는 의미에서 해당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프로젝트의 목표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저희가 사용 가능했던 메타데이터와 리뷰 데이터를 바탕으로 데이터 탐색 및 피처 엔지니어링을 진행한 후에는 다양한 추천 시스템 모델들을 직접 만들어 보고 마지막으로 스트림릿을 활용하여 해당 모델을 직접 프로토타입에 적용시켜 보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프로젝트 타임라인입니다. 네, 저희는 3월 13일부터 오늘인 5월 20일까지 총 10주간 이런 다음과 같이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네, 다음은 개발 환경입니다. 네, 다음은 저희 팀이 사용한 개발 환경인데요. 저희는 가운데 보시면 빅데이터 그리고 AI 통합 플랫폼인 데이터브릭스 환경을 기반으로 스파크와 SQL을 주력으로 사용하였고 또 프로젝트 진행 상황이나 이슈와 관련해서는 GitHub를 통해 커뮤니케이션하며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습니다. 네, 다음은 데이터 전처리 및 EDA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저희가 어떤 경로로 데이터를 수집을 했고 또 해당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부터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희 데이터의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직접 크롤링한 데이터는 아니고요. UCSD 대학에서 제공한 아마존 크롤링 데이터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당 데이터의 경우에는 오른쪽 상단에 보시다시피 메타데이터와 리뷰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또 1996년부터 2018년까지 약 2억 3천만 개의 리뷰 데이터와 약 1,500만 개의 데이터, 메타데이터가 담겨 있었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런 모든 데이터를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네, 보시게 되시면 저희는 사실 프로젝트를 진행할 카테고리 개수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사용 가능한 컴퓨팅 리소스를 고려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노란색 음영 처리한 리뷰가 약 1,000만 개 내외인 스포츠 앤 아웃도어 카테고리와 셀폰 앤 액세서리 카테고리를 전처리 및 EDA까지 함께 수행을 하다가 컴퓨팅 자원 제약으로 인해 셀폰 앤 액세서리 단일 카테고리로 추천 시스템 개발 진행을 결정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리뷰 데이터와 메타데이터의 기본 칼럼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왼쪽의 리뷰 데이터의 경우에는 특정 리뷰어가 특정 상품에 대해 언제 어떤 리뷰를 남겼고 평점들의 등의 데이터들이 들어 있었고요. 또 메타데이터의 경우에는 특정 상품의 상품 코드, 상품명, 카테고리, 브랜드명 등의 상품과 관련된 정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런 다양한 칼럼들 중에서 노란색으로 음영 처리한 칼럼들만 사용하였는데요. 그 외 칼럼들의 경우에는 좀 유의미한 어떤 정보를 추출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데이터 전처리입니다. 우선 좌측의 데이터 형식 변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 형식의 경우 기존에는 as is처럼 September 22, 2014 형식으로 되어 있었지만 우측의 tobe처럼 2014-09-22 이런 날짜 형식으로 변환하였습니다. 또 다음으로 오른쪽의 프라이스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as is처럼 달러가 붙어 있거나 혹은 범주형 데이터 혹은 이상치의 값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었는데요. 오른쪽 투비를 보시게 되시면 기본적으로 달러 특수기호를 제거하였고 또 범주형 값의 경우 평균 값을 활용하였으며 널값이나 이상치의 경우 마이너스 999로 대체함으로써 분석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카테고리 변수 전처리입니다. 카테고리 칼럼의 경우에는 기존에는 1번의 as is처럼 하나의 리스트 안에 다양한 카테고리 값들이 일괄적으로 들어가 있었는데요.
저희는 해당 리스트들을 아래 투비처럼 대카테고리, 중카테고리, 소세부 카테고리 이렇게 4개의 컬럼으로 나누어 저장을 한 후에 데이터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사실 카테고리 값의 경우 세부 카테고리보다 좀 더 깊은 값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했었는데요. 세부 카테고리의 밸류 카운트 값만 하더라도 100개가 넘었기 때문에 세부 카테고리까지만 추출한 후에 분석을 진행하였고 널값이나 이상치의 경우에는 언노운으로 대체하고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데이터 EDA입니다. 우선 카테고리 탐색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좌측의 중카테고리의 경우에는 전체 5개의 중카테고리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보시는 바와 같이 케이스 홀스터스 앤 슬리브스와 액세서리가 전체 중카테고리의 98%를 차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우측의 소카테고리까지 살펴봤을 경우에는 케이스 홀스터스 앤 슬리브의 경우에는 홀스터스와 암밴드가 전체의 약 8할, 하단의 액세서리의 경우에는 액세서리 키트와 스크린 프로텍터가 전체의 약 5할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평점별 리뷰 개수 분포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전체 리뷰의 약 56%가 5점의 평점을 주었고 또 15%의 사용자가 4점을 준 것으로 보아 셀폰 앤 액세서리 카테고리에 대해서 구매자들이 꽤 높은 만족도를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는 리뷰어별 작성 횟수를 살펴보았습니다. 좌측 하단의 그래프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전체 유니크 아이디 개수, 즉 전체 고객 630만 명의 고객 중에서 약 70%의 고객이 단 한 개만의 리뷰를 작성했으며 2개 이상의 리뷰를 작성한 리뷰어들의 수는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네 번째로 프라이스 컬럼, 즉 가격 컬럼의 가격 분포에 대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보시면 X축은 가격이고 Y축은 빈도인데요. 저희는 X축과 Y축에 스케일링을 적용한 뒤에 확인해 본 결과 가격 컬럼의 앞단과 끝단, 즉 낮은 가격과 가장 높은 가격에 비정상적으로 튀는 수치들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에 우측 하단처럼 아마존 사이트 URL 속 아신 코드를 변경을 하며 이상치들을 직접 검색해 보았습니다. 다음은 프라이스 컬럼 이상치 탐색 결과입니다. 우선 좌측에 999.99달러 이상의 상품을 먼저 보게 되면 현재 판매되지 않는 상품들이긴 하였으나 유사 상품을 검색해 보았을 때 판매되고 있는 금액이 14.79불과 39달러로 사실상 999달러를 넘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우측에 0.01달러 이하 가격을 가진 상품을 검색해 본 결과 마찬가지로 현재는 판매되고 있지 않았으나 유사 상품을 검색해 본 결과 실제 판매되는 가격은 7불과 9불로 0.01달러 이하일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였기에 해당 가격의 제품군들을 이상치로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위에 있는 장표와 같이 100분위수와 1000분위수, 만분위수의 비교를 통해 1000분위 기준으로 0.01달러 미만 그리고 664달러 이상의 프라이스 값을 가지는 경우 널로 변경하는 방식을 채택하였고 그 결과 아래 2개의 그래프를 보시게 되시면 변경 전후로 극단치가 조금 완화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피처 엔지니어링입니다. 네, 우선 저희가 리뷰 데이터와 또 메타 데이터를 활용해서 만든 저희들의 정답지 데이터셋이었던 코리뷰 데이터셋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코리뷰 데이터셋 구성 로직입니다. 우선 왼쪽 데이터와 같이 리뷰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해당 데이터에는 가장 첫 번째와 두 번째 행을 보시게 되시면 2023년도 1월에 즉 언제 어느 사용자가 어떤 상품에 대해서 어떤 리뷰를 남겼고 또 평점을 남겼는지에 대한 정보가 사용자별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희는 우선 아이템 간 연관성을 찾아낼 수 있는 데이터셋이 필요했기 때문에 동일한 연월에 특정 상품 조합에 대해 공통으로 리뷰를 작성한 횟수를 카운트함으로써 아이템 간 연관성을 측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2023년 1월에 길동이라는 유저는 A 상품과 U 상품 모두의 리뷰를 남겼기 때문에 우측을 보시게 되시면 해당 상품 조합은 연관성이 있고 코리뷰 카운트가 1이 되는 것입니다. 즉 코리뷰 카운트가 높을수록 해당 아이템들 간의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처음에는 연월뿐만 아니라 정확히 같은 날 혹은 같은 주,
등의 방식으로 집계를 시도해 보았으나 데이터의 충분성을 고려하여 동일 연원 기준으로 코리뷰 카운트를 집계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중복 데이터 삭제 및 피처 추가입니다. 왼쪽 코리뷰 데이터의 경우에는 앞서 장표에서 말씀드린 로직으로 만들어진 코리뷰 데이터 예시인데요. 처음에는 집계 후 약 600만 개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첫 번째와 두 번째 행, 음영 처리한 부분을 보시게 되시면 아신 1과 2가 사실상 같은 데이터 조합이지만 순서만 뒤바뀌어 중복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해당 데이터들의 중복을 제거한 후에 약 290만 개의 데이터로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오른쪽은 저희가 추가한 피처들의 내용입니다. 기본적으로 기준 상품과 추천 상품의 중 카테고리와 소 카테고리, 그리고 가격 유사도 등의 피처들을 추가하였고, 총 15개의 컬럼으로 모델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분류기 모델 실험입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저희가 모델 실험의 어떤 로직, 전반적인 개요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의 경우에는 추천 시스템의 로직을 생각을 해보았을 때 과거의 데이터로 미래의 구매를 예측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최근 1년간의 데이터를 테스트 데이터로, 그리고 나머지 과거의 데이터를 트레인 데이터로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트레인 데이터로 학습을 진행하기 전에 저희 데이터의 경우 라벨값 비중이 불균형할 수밖에 없는 데이터셋이었기 때문에 라벨링 기준과 언더샘플링 기준을 수립해야만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앞서 말씀드린 코리뷰 몇 회 이상을 정답으로 볼까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였고, 또 두 번째로 코리뷰 정답 기준이 정해진 이후로는 코리뷰 정답지 데이터 개수를 기준으로 몇 배의 데이터를 0값에서 가져올지에 대한 고민 또한 필요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을 여러 실험을 통해 데이터 프레임을 선택한 후에는 마지막으로 모델별 성능 비교를 통해 최종 모델을 채택하였으며 MLflow를 활용하여 저장 후 서빙을 시도하려고 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타겟 컬럼 라벨링 및 언더샘플링 비율 결정 상세 내용입니다. 네, 가장 왼쪽의 표를 보시게 되시면 코리뷰 횟수 기준별로 타겟 값인 1과 0에 해당하는 데이터의 숫자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는 정답지인 1의 데이터 개수 충분성을 고려하여 코리뷰 3, 4, 5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언더샘플링 비율 결정입니다. 가운데의 그래프를 보게 되시면 언더샘플링 비율별로 모델의 예측 확률의 빈도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타겟 값이 0인 데이터의 비중이 더 높은 1대5 비율이 아무래도 1대1 비율인 파란색보다 좀 더 불균형한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데이터셋 확보를 목적으로 1대3과 1대5 비율로 데이터셋을 구성하여 실험을 진행하기로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오른쪽을 보시게 되시면 왼쪽에서 말씀드렸던 코리뷰 3, 4, 5 이상, 그리고 1대3 비율과 1대5 비율을 모두 고려한 총 6개의 데이터 프레임에 대해서 로지스틱 리그레션을 적용하여 성능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저희는 결론적으로 노란색 음영 처리한 DF3-5, 즉 라벨링 기준은 3 이상, 그리고 언더샘플링 비율은 5비율로 가져온 데이터셋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가장 왼쪽에 충분한 정답지 개수를 확보하기 위해 3 이상의 코리뷰 기준을 선택을 하였고, 또 가장 오른쪽을 보시게 되었을 때 3배수보다는 보통 5배수의 성능이 높았기 때문에 DF3-5를 선택한 후에 모델별 비교를 진행하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분류기 모델별 성능 비교입니다. 비교 결과 그라디언트 부스팅 트리인 GBT 모델의 성능이 가장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해당 모델을 저희 프로젝트의 기본 베이스라인 모델로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오른쪽의 피처 임포턴스를 확인해 본 결과 기준 상품과 추천 상품인 아신1과 아신2의 저널 리뷰 전체 개수가 가장 높았으며 중소 카테고리의 일치 여부가 그 뒤를 따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코리뷰 기반이 아니라 또 새로운 피처를 추가하기 위해 텍스트와 이미지 피처 추가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리뷰 텍스트 임베딩입니다. 저희는 상품 코드별로 텍스트 리뷰 간에 관계가 있는지 분석하기 위해서 임베딩 값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전 학습된 센텐스 버트 모델을 전위 학습을 활용하여 임베딩 값을 추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아래 장표와 같이 한 개 문장당
128차원의 인베딩 벡터가 생성되었는데요. 하지만 아신 기준, 즉 상품 기준으로 리뷰를 모두 합치면 다큐먼트 형태가 되기 때문에 대표 인베딩 벡터 산출이 필요하였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시간과 비용상의 문제로 해당 벡터를 PCA를 통해 차원 축소를 진행하였는데요. 저희는 분산 설명력이 85% 이상인 32차원을 선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상품별 인베딩 벡터의 대표값 결정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품별로 묶게 되었을 경우 다큐먼트 형태가 되기 때문에 하나의 상품 코드에는 하나의 32차원의 인베딩 벡터만 남기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모든 상품별로 평균, 표준 편차, Q1 등의 통계량을 아래 장표와 같은 로직으로 산출하였습니다. 그 후에는 텍스트 리뷰 유사도를 계산하기 위해 각 통계량에 대하여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이미지 피처 추가입니다. 저희는 메타데이터에 있는 이미지 URL을 활용하여 이미지 인베딩을 진행하였는데요. 이미지 인베딩의 경우에는 이미지넷 데이터셋으로 사전 학습된 리즈넷 50 모델을 활용하였습니다. 또한 NAN값과 이미지 URL에서 404 에러가 일어난 상품을 제외하면 총 약 45만 개의 상품 이미지 인베딩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모델링 및 성능 평가입니다. 가장 왼쪽을 보시게 되시면 저희는 종합적으로 코리뷰 관련 변수 14개, 텍스트 인베딩 17개, 텍스트 코사인 유사도 8개, 이미지 관련 변수 3개, 그리고 타겟 변수를 활용하여 모델링을 진행하였는데요. 진행한 모델은 GPT 모델을 활용하였고요. 또 모델링을 진행할 때에는 코리뷰 변수만을 활용한 것, 그리고 코리뷰 변수에 텍스트 인베딩 변수를 추가하는 등 다양한 조합을 만들어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실험 결과 코리뷰 변수에 텍스트 코사인 유사도 변수를 추가한 A 모델과 A 모델에서 이미지 코사인 유사도 변수를 추가한 D 모델의 성능이 전반적으로 가장 높았기 때문에 두 모델로 추천 데이터를 생성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추천 시스템 개발 및 평가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앞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기반이 되는 ML 기반 추천 데이터 생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랭킹 평가 로직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좌측의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렸던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언더샘플링, 그리고 ML 모델링을 통해 저장된 모델을 통해서 트레인 데이터의 프레딕션을 시킨 후에 해당 결과값으로 나온 프레딕션 확률과 테스트 데이터를 활용하여 랭킹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다양한 성능 지표들을 활용하여 추천 시스템의 성능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네, 다음은 랭킹 평가 결과입니다. 랭킹 평가 결과 ML 기반 추천 데이터에서는 코리뷰와 텍스트 코사인 변수를 활용한 A 모델이 MAP, NDCG, 히트레이트 등 대부분의 지표에서 가장 좋은 추천 성능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과는 조금 다른 CF,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과 컨텐츠 베이스드 추천 데이터 생성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는 리뷰 텍스트만을 활용해 만든 또 다른 추천 모델인 리뷰 텍스트 CF 모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해당 모델의 경우 전체 리뷰 데이터에서 상품별 리뷰 문장 개수 상위 1만 개의 상품만을 선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래 장표와 같이 상품들을 크로스 조인을 통해 조합을 만들고 또한 각각의 32차원의 인베딩 벡터를 활용하여 각 통계량의 코사인 유사도 계산을 통해 테이블을 작성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여러 통계량 코사인 유사도 중에서 프로토타입에서 활용할 최종 코사인 유사도를 선택하기 위해 앞서 활용한 GPT 모델에서의 피처 임포턴스를 확인해 보았고 그 결과 Q1과 Q2 그리고 첨도의 코사인 유사도만을 평균낸 새로운 피처를 생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미지 컨텐츠 추천 모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전체 45만 건의 이미지 데이터 중에서 리뷰에 60번 이상 등장한 상품만을 선택을 했고 이미지 간의 코사인 유사도를 기반으로 상품을 추천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브랜드 CF 기반 모델입니다.
이는 아이템 연관관계처럼 브랜드 간의 연관관계를 통해 추천 서비스를 만들어 보고자 진행하였는데요. 저희는 아이템 투백 모델을 활용하였으며 아래의 장표를 보시게 되시면 리뷰어별로 리뷰를 작성한 브랜드를 정렬한 뒤 5개 이상의 브랜드에 대해서 리뷰를 작성한 리뷰어 아이디만 선택을 하여 학습을 진행하였습니다. 네, 앞장에서 살펴본 브랜드 리스트 데이터를 워드 투백을 진행하였을 때 브랜드별로 30차원의 인베딩이 생성되었는데요. 앞에 보이는 그래프의 경우에는 좀 정신없어 보일 수는 있지만 카테고리별로 브랜드 투백 결과를 티준이 시각화한 결과인데요. 초록색은 잘 보시게 되시면 주로 우측 하단에 분포하고 파란색은 왼쪽 하단, 또 빨간색도 왼쪽 하단에 주로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확실히 분리되지 않아 보이기는 하지만 이는 카테고리별로 개수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도 하고 또 다수의 카테고리를 판매하는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결론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스트림릿을 활용한 프로토타입에 대해서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스트림릿을 사용해서 만든 프로토타입의 워크플로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가 데이터브릭스에서 구축한 추천 시스템 모델들을 기반으로 기존 상품을 입력하게 되면 각 모델별로 상위 5가지의 추천 상품을 출력하고 추천 상품을 클릭하게 될 때 해당 상품에 대한 메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클라우드 API를 통해 상품 간의 리뷰 텍스트를 요약하고 또 키워드를 비교할 수 있는 기능도 구현하였습니다. 네, 다음은 프로토타입의 구성 화면입니다. 우선 좌측의 페이지 1번에서는 추천 모델별로 추천 상품을 직접 확인하고 또 비교할 수 있으며 추천 상품을 클릭 시 메타 정보를 볼 수 있게 구성하였고요. 또 오른쪽의 페이지 2에서는 상품 간의 리뷰를 요약하고 또 핵심 키워드를 생성함으로써 두 상품을 간단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해당 상품의 시연 영상은 맨 마지막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다음은 느낀 점 및 발전 방향입니다. 네, 우선 저희가 느낀 점인데요. 저희가 추천 시스템 개발 과정에서 실제로 저희가 이론으로만 배웠던 다양한 기술과 또 방법론을 접목해 보면서 실제 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추천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LLM을 통해 유사도 결과를 요약하고 또 키워드를 추출하는 과정을 학습할 수 있어서 매우 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고 느꼈으며 또 이런 대용량 데이터를 아무래도 저희가 처음 접해봤기 때문에 그런 처리에 있어서 아파치 스파크를 활용한 분산 처리가 업무 속도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좀 깨달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저희가 생각했던 추후 발전 방향입니다. 사실 저희가 클릭 로그나 실제 매출 데이터 등은 가지고 있지 않고 리뷰 데이터를 통해서 아이템 간 연관도를 측정했기 때문에 향후에 이런 더 풍부한 데이터를 수집하게 된다면 더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저희가 사실 처음에는 유저 기반 추천 모델도 만들어보자라는 목표를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시간 관계상 만들어보지 못한 것이 굉장히 아쉬웠고 또 추후 분석을 진행한다면 더 효과적인 추천 시스템을 개발해보고 싶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ML플로우로 저희가 저장해 놓은 모델들을 실제 서비스에 적용함으로써 또 추천 시스템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가 시연 영상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 부분에 상품 코드를 입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저희가 검색한 상품이 뜨고요. 또 모델별로 상위 5가지의 추천 상품을 보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또 하나의 상품을 클릭하게 됐을 때는 해당 상품의 가격이라든가 카테고리 그리고 설명들을 볼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네, 다시 이전 페이지로 돌아와서 다음으로는 리뷰 요약 그리고 키워드 내용인데요. 이렇게 상품 코드 하나를 입력을 했을 때 요약 및 키워드 생성 버튼을 누르면 기존 상품에 대한 정보가 나오고 그리고 또 추천 상품 정보도 같이 옆에 나오는데요. 네, 이런 식으로 전반적인 리뷰 요약을 제공하는 식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핵심 키워드도 이렇게 5가지씩 뽑아서 좀 더 간편하게 비교할 수 있도록 구현해 보았습니다. 네. 네, 그럼 이상으로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Q&A는 저희 팀원들과 함께 다 같이 나와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네, 혹시 질문이나 피드백 의견 있으시면 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우선은 발표 재밌게 잘 들었고요. 이제 워낙 유명한 데이터이다 보니까 사실 내용상에서는 뭐 데이터에 대해 트집을 잡거나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이슈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좀 궁금했던 포인트 중 하나가 그 데이터셋을 나누는 과정에 대한 의사결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좀 궁금합니다. 트레인과 테스트셋 나누는 과정. 아까 잠깐 네네네. 아, 네네. 사실 처음에는 단순히 랜덤으로도 나누기도 했었고 또 사실 저희가 한 것처럼 1년으로 나누는 것이 좀 작아 보이기도 해서 여러 방식으로 시도를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저희가 사실 어떤 특별한 이유로 선택을 했다기보다는 추천 시스템이라는 어떤 기본적인 로직을 생각을 해봤을 때 그래도 과거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미래의 구매를 예측하는 것이 좀 옳다고 판단해서 진행을 하였고 사실 최근 1년으로 기준을 설정한 것에 대해서는 좀 멘토님에게 여러 조언을 듣다가 좀 선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제가 여쭤봤던 이유는 이제 타임 시리즈의 특성상 아무래도 피리어드나 트렌드 등을 감안한다고 할 때 물론 저렇게 나누는 것도 일반적인 부분이긴 하지만은 사실 추천을 한다고 할 때 시너리티 등의 이런 것들 걸리는 부분들은 없는지에 대한 조금 더 도메인적인 부분들을 고려하는 건 어땠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어서 여쭤봤었고 두 번째로는 인베딩을 썼는데 이제 그라디언트 부스팅 트리를 쓰셨어요. 사실 앞서서 성능에 대한 이슈로 문제를 제안하셨는데 다시 인베딩을 쓴 상황에서 그라디언트 부스팅 트리를 썼다는 거죠. 혹시 이 부분에 대한 성능 이슈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법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라디언트 부스팅 트리를 쓰셔야 했던 이유가 따로 있었을까요? 죄송한데 제가 이 질문을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런데 이제 리뷰 텍스트 인베딩을 한 후에 왜 GBDT를 썼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씀하시는 걸까요? 네, 맞습니다. 통상 인베딩 이제 부스팅 트리 형태 쓰다 보면은 저 인베딩 형태가 쪼개질 거고 사실 성능상에서 또 인베딩의 특성상 컬럼 개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피처 숫자가 늘어나게 돼서 성능상으로 이점이 되게 떨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과연 저 GBT를 쓰는 게 성능상으로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운영상으로 효과적일지는 사실 약간 의문점일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GBT를 결정하게 된 상황에서의 어떤 논의 과정이 오고 갔는지가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GBT 모델을 사용한 게 원래 코리뷰 데이터를 만든 베이스라인을 기준으로 텍스트 변수들을 붙여보고 이미지 변수들을 붙여보는 과정에서 이게 일관된 기준으로 성능을 비교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제일 코리뷰 기준으로 했을 때 GBT가 제일 높았기 때문에 이걸로 확정을 하고 같이 나아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던 내용처럼 랭킹 평가까지 이어졌을 때는 좀 다른 모델이 좀 더 좋았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서 저희가 좀 부족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추천 방법에 대해서 조금 문의를 드리고 싶은데 추천할 때 제가 지금 53페이지를 보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미지나 아니면 유사도, 그러니까 이미지가 유사하거나 아니면 뭐 텍스트가 유사하거나 53페이지입니다. 네, 요거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상품 코드가 입력이 됐을 때 이 상품 코드에 대한 이미지가 유사하거나 아니면 텍스트가 유사한 이미지가 상품을 추천해 주는 게 맞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잘 몰라서 그러는데 혹시 이게
저희가 추천을 받는다고 하면 가격이 싸거나 아니면 뭔가 더 좋은 제품이라서 추천을 받고 싶어 할 텐데 그거에 대한 방법이나 아니면 모델이 따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미지 기반 추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순 이미지의 유사도 기반으로 이제 그 추천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건 없었고, 또 텍스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사용자들의 리뷰를 전체를 이제 다 들어있는 정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저렴하다 약간 그런 정보가 들어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어쨌든 그 고려해서 그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아이템 기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수로 학습시킬 때 이제 변수로 그 프라이스도 고려를 해서 넣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그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전체적으로 사실 데이터 전처리가 되게 어려운 부분인데 그 부분을 되게 좀 자세히 딥하게 해주신 것 같아서 그 부분 되게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발표 너무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데이터 개수가 또 워낙 많다 보니까 정말 데이터 전처리하는데 시간이 꽤 상당히 걸리셨을 것 같아요. 보통 데이터 분석할 때는 전처리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가 되잖아요. 이 분야는 아무래도 제가 좀 생소하기도 하고 좀 그러다 보니까 좀 흥미있게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거는 보면 이제 리뷰 텍스트 CF 모델을 만드셨고 또 메타 이미지 컨텐츠 추천 모델도 만드셨고 브랜드 CF 기반 모델 이렇게 만드신 걸로 이제 장표를 확인했는데, 그럼 이 세 가지 모델을 기반으로 이 프로토타입 화면에 그 코드를 입력했을 때 그 각각의 모델이 그 아까 말씀하신 이렇게 하나하나가 다 추천해서 나온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추천 그 화면에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어떤 모델을 의미하는? 이거 같은 경우에 이제 아이템 기반 앞서서 아이템 기반 모델로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제 단순 그 아이템 정보만 담고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리뷰 정보, 사용자들의 리뷰 정보와 그리고 이미지 정보까지 같이 썼다고 해서 이제 프로토타입 화면상에서는 하이브리드 모델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지어서 이제 보여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있는데 48페이지 슬라이드 보시면은 여기 리뷰에 60번 이상 등장한 상품 코드만 사용했다고 하신 게 그 미만은 어떻게 보면 정보가 많이 없으니까 그렇게 제외를 한 걸로 보이거든요. 맞나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어쨌든 이제 추천 그 해서 보여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사용자들이 좀 많이 사용을 한 그 많이 샀던 그 제품들에 관해서 이제 그 유사도가 높은 거를 추천해 주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라고도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저희의 컴퓨팅 그 리소스를 생각했을 때 60번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그 데이터 프레임이 거의 1억 개가 넘어가서 이제 너무 용량이 커져가지고 저희가 용량을 제한한다고 어떻게 보면 이제 리뷰에 60번 이상 등장한 상품만 사용하기로 마음을 먹었었습니다. 혹시 이게 모델 성능에도 결국 이렇게 60번, 그러니까 저빈도로 나오는 것들, 정보가 많이 없는 것들이 많이 이제 추천 시스템에는 그런 콜드 스타트 같은 것들이 최악의 경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됐을 것 같은데, 혹시 이게 실제로 활용이 된다면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하고 실제로 서비스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서 등장했던 앞서서 저희가 아이템 기반으로 이제 추천을 했던 이제 모델 기준으로 다시 그 이미지
이미지 추천 모델을 다시 적용시킨다면 그러한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될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듭니다. 이미지 정보로 그런 만약에 리뷰 데이터가 없어도 이미지 정보로서 해결을 한다시는 거죠. 아, 그 질문 다시 한번 해주시면 그러니까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리뷰가 만약에 신제품이 나왔을 때 어떻게 추천을 하실 수 있을지.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개발한 모델의 특성상 이제 리뷰 데이터가 리뷰 데이터가 존재하는 이제 상품들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한번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저희가 이런 여러 모델을 만들었을 때 텍스트 리뷰나 이미지나 이런 걸 변수로 합쳐서 만들었었는데 만약 신제품 같은 경우에는 리뷰 같은 경우가 존재하지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또 베이스라인으로 만든 코리뷰 데이터나 뭐 이미지 데이터나 그런 걸 쓰면 리뷰가 없는 경우에도 추천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네, 혹시 더 추가적인 의견이나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세 번째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